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5일 날 북한 평양에 있는 삼전극장에서 새해 설맞이 공연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6년 만에 김정은이의 고모인 김경희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희가 등장한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언론 매체에 사라진 이 김경희가 왜 사라졌는지, 그 배경, 바로 자기 남편인 장성택의 숙청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숙청 배경을 설명을 하고 6년 만에 등장한 김경희의 등장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이, 이 장성택이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 1965년에 다닐 때 그때 김경희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결혼에 성공을 했죠. 1972년에 결혼을 성공해서 장성택이 수청들까지 실질적인 부부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장성택이가 바로 수청을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장성택이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김일성입니다. 자기의 매부가 바로 김정일입니다. 자기의 초조카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 절대 권력하에서 이보다 좋은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북한 사회에서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장인어른이고 김정일이가 자기의 매부고, 그리고 초조카가 김정은인데, 그래서 김정일이가 사망할 당시에, 사망하기 전에 나이 어린 김정은한테 권력을 이양하면서 바로 혈육인 여동생인 김경희와 여동생의 남편인 장성택한테 김정은의 안위를 갖다 부탁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도록 도와줘라. 실제로 이 김경희와 장성택은 나이 어린 조카가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데 앞장서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의 통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인사들을 다 수청해 버렸습니다. 이 전면에 바로 장성택이 있습니다. 이 장성택이가 오랜 경륜 끝에 정치력을 발휘한 거죠. 그 당시 실질적으로 김정은 다음과는 실수였습니다. 북한에는 실세가 없지만은 그때는 장성택이가 실수였어요. 그런데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김정은이,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머리가 비상합니다. 나쁜 쪽으로. 자기 권력을 구축하는데 장성택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자기의 누가 보더라도 북한의 실권자고 자기의 고모부인 장성택이를 제거하면은 그 어떤 당정군 간부도 김정은한테 도전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성택이를 숙청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달에 북한의 권력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장성택이의 신복인 행정부 제1부부장 이용하하고 행정부의 부부장인 장수기를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채용합니다. 자, 여러분, 행정부라는 게 뭐냐면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중앙부서 이름인데, 행정부는 북한의 공안기구, 국가안전보위부,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국정원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그 다음에 당시 북한 경찰인 인민보안부,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검찰소, 최고 재판부, 이 중앙재판부입니다. 이게 이제 법원이죠. 이 공안기관을 정치 사상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사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원래는 북한 당 조직 지도부의 제 행정 부분에 있었지만은 장성택이가 권한이 좋으니까 이 조직 지도부의 제 그 행정 부분, 사학 부분을 빼가지고 독자적인 부서로 독립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그 총책임자가 장성택이었습니다. 매우 무서운 권한을 가졌던 것이죠. 이 외에도 장성택은 많은 당의 보직이 있었지만 그걸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김정일 살아있을 때도 김정일 다음과는 김정일 랭킹 1위, 그 다음 그 밑에 자기 부인인 김현희,
그다음 3위가 바로 장성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부 부장인 장성택의 아주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이 즈음에서 아마 장성택이가 체포된 걸로 보입니다. 2013년 11월 달에. 그리고 2013년 아마 그 12월 이제 3일 날 이 장성택이의 처형이 그 실각 사실이 국내 국가정보원에서 국내에 보도가 되고 12월 9일 날 노동신문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때 바로 이 장성택이가 전원회의장에서 단하에서 북한 인민보안한테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공식적으로 체포된 걸로 보이지만 이미 체포되어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다음에 바로 그 전원회의에 불려나왔던 겁니다. 원래 이 장성택의 유상을 볼 때는 전원회의 그 단하가 아니라 단상에 있는 주석단에 장성택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단하에다 앉혀놓고 체포하는 장면을 연출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장성택의 죄목에 대해서 조현준이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이 그 다음에 내각총리 박봉주 등을 총동원시켜서 이 장성택의 제목을 갖다가 낱낱이 북한 전원회의 할 때 당 간부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북한에서 그 군사특별재판이 열려가지고 장성택이를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됐는지 아니면 모초에 장기간 연금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김경희는 자기 남편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자기와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인데 김경희는 강력하게 이 장성택의 실각 및 그 처형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당시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북 관련 정보부서자 관계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첩보에서 나온 것을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의 정보기관은 그 당시 김경희가 강력하게 반대한 걸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경희가 앞장서서 장성택의 숙청을 갖다가 주도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이 김경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바로 장성택에 대한 처형을 갖다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경희와 자기 조카인 김정은은 왼수지간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김경희는 두문불출하고 이 김경희라든지 아니 김정은이라든지 또 김여정의 전화도 받지 않고 일체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가택 보호 속에. 일부에서는 김경희가 자살을 했다. 또 김경희가 같이 처형됐다. 라는 이러한 그 첩보들이 나왔지만 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종실시킨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김경희의 근황에 대해서 가택연금 상태다, 살해했다라고 확인시켜준 바 있지만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짜 뉴스들이 우리 사회에 횡행했습니다. 6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김경희가 6년 만에 왼수가 된 자기 조카 김정은과 함께 이 행사에 나타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김경희가 자기 조카 김정은이가 주도하는 행사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김정은과 정치적인 화해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단상의 그 유치를 보면 김정은 옆에 이설주가 앉아있고 김정은의 부인이죠. 그 옆에 바로 누가 앉았느냐? 바로 김경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 앉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바로 최용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호명할 때도 최용해 다음으로 김경희가 호명이 됐어요. 자, 이런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가택 보호 상태에서 대외 활동을 일치하지 않고 사실상 당시 김정은의 김경희의 정책 영향력은 아주 제로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반당 반혁명 종파원자로 몰려 죽는 순간 김경희의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은 아주 제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김경희가 호명이 된 사실은 바로 정치적 화해가 있었다. 그럼 이 정치적 화해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장성택의 문제입니다. 장성택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장성택이를 복권시켜달라. 만약 죽었다 하더라도 사후 복권이 되고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장성택의 복권에 대해서 바로 김정은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고모인 김경희와 화해를 한 것이고 그 상징으로 지난번 행사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장성택이가 억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지면은 당시 김정은이가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한 것 뿐이지만은 여기 앞장섰던 당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조연준은 중앙위원 담당이고, 그 다음에 당 조직도부 제1부부장 군사 담당했던 황병석, 그 다음에 당시 북한 보위부장이었던 바로 김원홍이,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그 북한 인민보안부장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 다음 최용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최용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숙청되거나 철칙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성택이 숙청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다 숙청되고 철칙되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누구냐? 바로 이게 최용해입니다. 최용해도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는 뭐 그 직책으로 보면 김정은 다음하는 제2인자로 보이지만은 북한 수령 절대주의 체제에서는 제2인자가 없습니다. 측근에 불과한데, 이 측근이라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 최고 통치권자인 수령인 김정은이가 신뢰를 안 줘버리면, 신뢰를 거둬들이면 이건 하루아침에 숙청되고 눈앞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그 자기 고모인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와 김정은이가 정치적 화해를 했다면은 이건 장성택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성택의 복권이 된다면은 바로 여기 앞장섰던 인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최용해도 앞길이 멀지 않습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김정은이는 이 시점에서 김경희를 등장시켰는가? 그것은 바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이 백두회를 통해 최고의 살아있는 어린인 자기 고모인 김경희와의 돈독한 관계를 연출하면서 북한 내 일부 당 정군 간부사에 포진되어 있던 바로 김정은과 고모인 김경희 간의 갈등, 또 이런 상당히 지금 부침된 상황을 갖다가 새롭게 하면서 결국은 이 김경희를 등장시켜서 자기 권력을 더욱더 공고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경희와 장성택이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가? 또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까지 장성택과 김경희의 그 부친과 애증과 사랑과 애증, 이 관계가 드라마틱합니다. 이 얘기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